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균장입니다. 오늘은 좀 색다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전까지 장은 어땠냐? 제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그날 하루만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거의 그냥 일주일 내내 말씀을 드렸고 1차 매도로서 가져가야 된다는 내용도 여러 번 반복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갑작스러운 반등에 있어서도 시장가로 한번 고민을 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린 점도 여러분들께서 여러 번 반복 주입이 됐다라는 내용이죠. 근데 오늘은 좀 달라요. 왜냐? 장이 변화가 됐기 때문이에요. 이미 상승은 확정을 받았고 1차 매도로서 고민했었던 60일선도 가볍게 돌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에서 여기서 매수를 했어야지, 여기서 털고 또다시 매수를 했어야지, 이런 내용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즉 항상 반복 말씀드리는 그냥 현재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지금의 위치가 어디인지 해석을 한다는 내용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자 내용부터 짧게 브리핑을 해볼게요. 애플이 어닝 서프라이즈 격은 아니지만 준수한 매출과 준수한 주당 순이익을 발표했어요. 자, 이 발표가 끝난 직후에 나스닥 차트를 보게 되면은 미친 듯한 상승이 나왔고, 이 상승은 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시총 1위인 기업의 상승을 따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다시 나스닥으로 돌아와서 자, 그럼 앞으로 차트가 어떻게 되냐? 당연히 저항을 만났으니까 떨어진다라고 사람들은 볼 것인데 저는 이번 상승은 좀 다르다라고 봅니다. 물론 조정은 받기는 하겠지만 좀 더 그림을 올라가는 패턴으로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고려를 해보고 있고, 다만 이 조정값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왜냐? 이번 이 하락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을 한 것은 금리가 상승을 했을 때 장이 또는 차트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경험을 했고, 이 75bp씩 계속 인상을 하다가 어제 영상에서 해석드린 것과 같이 앞으로는 50 곱하기 3번이 나오거나 50이나 25, 25 이렇게 3번이 나오거나 조금은 덜 긴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요. 9월부터. 그러면은 공포 매물은 거의 다 흡수가 되었고, 사람들은 또 제롬 파월의 입장에서는 아직 금리 인상에 대한 효과가 안 나왔다라고 가정을 하지만 어디까지나 우리는 단기장만 접근을 하고 있어서 이 8월 달에는 그래도 차트는 괜찮게 흘러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파월도 그렇게 말을 했죠. 9월이 되면은 이 금리 인상을 했었던 그 효과가 점점 드러날 것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을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투자 상품 조금 죽고 소비가 위축이 되고 금리가 올라가니까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었던 점과는 좀 다르게 흘러갈 것이다라고 보는 게 파월 입장에서는 9월입니다. 지적을 해줬어요. 그렇다면은 약간 8월 말 전까지는 너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나스닥은 이 저항을 극복한다라고 예측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단기장 모습을 볼게요. 오늘 내용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지금 단기라고 말하는 부분은 스캘핑이 한 이 정도면은 좀 더 긴 관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단기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단기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4시간봉까지는 이해를 했잖아요. 4시간봉 차트에서 골든크로스가 나와서 21선이 아래 깔려 있고 5일선이 급하게 상승을 하는, 즉 상승 압력을 받아서 나오는 상승을 받고 있다라고 해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봉의 모습으로 전환을 해서 보면은 4시간 봉에서 골든크로스가 나오면서 큰 상승을 만들어냈죠. 그럼 이 상승분은 일봉 차트에선 한 이 정도로 관찰이 되는 거예요. 캔들을 여러 개 모아서 상승을 만들어냈지만 일봉 차트에서는 한 이 정도, 또는 어제 차트에서 어제 캔들로만 이 정도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해설을 할 때 4시간 봉 몇 개가 뭉치면은 일봉이죠? 6개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4시간 봉이 뭉치면은 일봉 차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4시간 봉 차트에서 이런 식으로 올렸을 때는 일봉에서는 이런 캔들 하나로 표시가 되겠죠. 그리고 그것은 일봉의 5일선에 영향을 미칩니다. 21선도 영향을 미치지만 민감도가 높은 5일선이 큰 영향을 받아요. 자, 그래서 이번 상승은 4시간 봉의 골든 크로스로 인해서 4시간 봉의 급격한 상승이 이루어졌고, 또한 이것이 일봉에서는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5일선을 그냥 올려버리고, 즉 5일선이 지지로서 활용하는 차트를 만들어 주었다라고 해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4시간봉 차트가 일봉에 영향을 주어서 상승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정리된 내용이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4시간봉 차트를 볼게요. 제가 이번 상승에 있어서 가장 반복해서 말씀드린 단어는 이격의 해소입니다. 이동평균선 간의 격차가 해소가 되면은 그 추세가 전환이 되는 자리가 만들어진다라고 해설을 했어요. 그래서 하락을 하던 이 차트에서도 이격을 해소하면서 상승 차트로 만들어냈고, 이런 자리에 있어서도 이격이 해소가 되면서 하락 추세로 변환이 됐습니다. 자, 그럼 지금 그림도 똑같아요. 이동평균선 격차가 어디서 꺾일 것인가? 지금 추가 상승이 없다면은 5일선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될 것이고 20일선은 계속 올라갈 것이에요. 그럼 아래를 보면은
7월 30일 자정쯤 또는 저녁쯤부터 7월 31일까지 이격이 해소가 되면서 추세가 전환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겠죠. 네, 맞아요. 하락 전환이 될 수 있는 포인트에 해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장 말고 30일장이나 31일장 보시고 지금 고점을 못 높여준다면은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설을 하는 게 맞아요. 4시간 봉 입장에서는. 다만 좀 어려운 말씀을 드리겠지만 모든 포인트에서 이 부분이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조정 포인트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깨지 않고 올릴 때는 그냥 상승의 그냥 유지라고 또는 연장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1번과 2번이 있겠죠. 깨고 내려간다. 이러한 추가 상승을 만들어낸다. 이 두 가지 관점으로 해당하고요. 30일부터 31일까지는 이런 차트가 나온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볼게요. 4시간 봉이 이런 흐름으로 가면은 앞으로 일봉 차트에서는 이 상승세 있죠. 지금 이동평균선만 보자면은 이 이동평균선이 이런 식으로 꺾일 거예요. 꺾이는 국면을 맞이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만 정리를 해볼게요. 4시간 봉 차트에서 이런 식으로 꺾이고 조정 국면을 맞이한다. 그리고 이 조정 국면은 일봉으로 봤을 때는 추세가 꺾이는 방향에 우리가 체크 포인트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4시간 봉 차트에서 이런 식으로 1번으로 가서 하락을 한다면은 일봉 차트 그냥 여기다 그어 드릴게요. 일봉 차트가 지금 현재 여기까지 만들어져 있는데 만약 1번으로 가게 된다면은 이 포인트 일봉의 5일선이 꺾이게 되면서 하락세 국면을 맞이한다. 이렇게 정리를 드릴게요.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해설을 하실 때 그래서 4시간 봉 차트에서는 30일에서 31일까지가 조정을 확인하고 하락 국면을 맞이하는지 이 두 가지를 확인하는 시간이고 만약에 1번으로 흘러가게 된다면은 31일 이후에 이동평균선이 이런 식으로 꺾이는지 체크할 수 있는 포인트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것을 확정받게 되는 시간은 8월 3일까지 이어져 있다. 왜냐? 21선이 거기서 만나게 되니까. 자, 그러면 똑같은 차트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차트? 우리가 1차 매도를 가져갔었고 그 다음에 21선을 만나게 되는 차트랑 다를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4시간 봉 차트에서는 조정 국면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구간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그 선택에 따라서 차트 방향성에 따라서 일봉 차트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이 일봉에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31일, 8월 1일, 8월 2일, 8월 3일까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8월 2일을 기점으로 이 이동평균선의 5일선, 바로 이 부근이 20일선과 만나는 구간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이 부분에 따라서 조정에 해당하니까 방향에 따라서 두 가지 해설을 할 수가 있어요. 더 내려간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그냥 매도를 그냥 빤스런 하시면 되는 거고 그냥 전체 다 던지고 빤스런 하시면 되는 거고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추가 매수를 실현하시면 됩니다. 저는 어떻게 보느냐 이것을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상승이 더 나올 것인지 안 나올 것인지 그것을 보는 거니까요. 근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것하고 그냥 흘러갈 것 같다. 즉 5일선과 20일선의 상관관계가 그냥 계속 유지가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7월 말과 8월 초에 있는 조정은 추가 매수 기회를 줄 수가 있다라고 해설을 할게요. 자,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이해가 좀 어려우실 테니까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파동이라는 게 있죠. 엘리어트 파동도 마찬가지고 그냥 파동을 일자로 펴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상승이고 이게 하락이 되겠죠. 그리고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일봉의 흐름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우리가 뭐 12시간 봉은 안 보지만 예를 들어서 12시간 봉을 보게 된다면은 12시간 봉은 무조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의 파동에 12시간 봉에는 두 개의 파동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파동도 한 개의 파동에 두 개의 파동이 형성이 된다. 이번 파동도 두 개, 이번 파동도 여기까지. 네,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잘라보자면은 일봉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나가 들어갈 때 12시간 흐름에서는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 일봉상으로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렸지만 사실상 이 차트가 표현이 될 때는 더블탑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왜냐? 상승했다가 하락할 때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12시간 봉의 상승으로 인해서 더블탑으로 표현이 되고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더블탑으로 표현을 하고 언제는 여기가 높고 언제는 여기가 이런 식으로 높아서 더블탑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요. 보통 여기가 더 높죠. 그리고 여기서 더 들어가자면은 6시간 봉은 어떨까요? 이 그림과 똑같겠죠. 여기에 두 개 파동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면서 이게 영향을 주겠죠. 여러분들이 파동을 보실 때 이런 식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락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못 그어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니까 여기에도 더블 바텀이 형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게 이해가 되신다면은 여러분들은 4시간봉에서 일봉으로 바뀔 때 제가 오늘 설명드린 부분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 이 시간 관계, 일본과 4시간봉의 시간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단기장에 대한 영상 설명 부분이 오늘은 좀 어렵게 들어갔는데 그냥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7월 30일부터 31일까지는 이격이 좀 줄어들면서 고점을 넘기지 않는다면 이격이 줄어들면서 조정 국면의 전환을 테스트할 것이고, 거기서 만약에 선택지가 조정 국면이라면은 일봉상 흐름에 있어서 8월 3일까지는 추가 매수 기회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과 같습니다. 이 부분 이해가 안 되시면은 제가 나중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은 그냥 보기만 하세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시는지 적어주시면은 그에 대한 답변을 또 내일 영상에서 촬영을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보고 스캘핑 관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파동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지금 보고 있는 게 일봉 차트요. 일봉 차트에서 볼 점이 뭐냐? 파동으로 형성이 되는데 지금 과매도 구간이에요. 과매도 구간이 해소가 되는 것이 이런 것들이 꺾이면서 이전과 같은 차트를 그릴 때가 되겠죠. 그러면은 일봉에서 4시간봉 차트로 쪼개게 된다면은 이 안에는 한 6개 정도가 들어갈 텐데 이미 한 두세 개는 나와 있고 앞으로 3개 정도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을 진행을 하다가 일봉 차트에서 이런 식으로 꺾이면서 조정이 나올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장에서 절대 변하지 않은 것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일봉 차트에서 스토캐스틱이요. 과매도 구간과 과매수 구간에 있어서 상승과 하락의 방향성이 바뀐 적이 없어요. 즉 이거는 연장이 되지 않았다라는 말에 해당하는데, 연장이 되는 게 무엇이냐? 이 차트예요. 하락할 때 하락을 하고 상승할 때 크게 상승을 하고 또 이제 하락할 때 여기 또 찍고 상승을 해야 되지만 더블 탑을 이런 식으로 찍으면서 하락이 연장이 되었다라는 흐름이에요. 그럼 이거를 이 상태 이대로 가져온다면은 제가 보고 있는 그림은 여기서 이제 추가 매수 실현에 들어갈 것이고, 정말 베스트 그림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나와서 더블 바텀이 되면서 이런 상승을 뒤집어 놓는다면은 약간은 좀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다는 말에 해당해요. 그래서 제가 확정을 짓고 싶은 거는 이제 과매도 구간에 있어서 조정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서 보시고, 다만 이런 조정 말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것을 뒤집어 놓은 이런 더블 바텀으로서 이런 구간에 들어가서 수익을 낸다면은 저는 좋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일봉에서 스토캐스틱 키셔서 상승과 하락과 그리고 그러한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시면은 더욱더 스캘핑 관점에서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일단은 이 부분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설명을 드리고요. 스캘핑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스캘핑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어제 내용에서 추세선이 가속이 되면서 이 추세를 깰 수 있는 그런 차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제 추세선대로 그려졌던 분들은 이 부분이 헷갈리셨을 거예요. 이건 실적 발표라는 이슈 때문에 떨어졌다가 상승했다가 다시 이런 차트를 보여준 것인데, 많이 헷갈리실 수 있었던 내용은 이게 깨졌어요. 현물 차트에서는 깨졌는데 선물은 진짜 방어를 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정도로 조금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세선을 깼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숏을 걸으셨던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한 100에서 200달러 차이로 손절은 났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지금의 자리를 기다리고 있겠죠. 그리고 지금의 자리는 제가 이게 한 번에 깨지 않는다면 연장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보셔야 돼요. 이걸 왜 익혀야 되느냐? 이전과 똑같습니다. 이 추세가 뒤바뀔 때는 항상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추세가 연장이 될 때도 이 차트랑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어제 촬영을 할 때 자정쯤에 벌어진다라고 했었던 구역이 이 구역인데, 이때 하락을 진행시키지 않았고 연장이 돼서 다시 오늘 저녁 구간의 테스트 구간을 갔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차트가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뭐 선으로 표현하면 이렇지만 이런 식으로 막 올릴 것이고, 이게 아니라면 추세 이탈을 시키겠죠. 그러면 추세 이탈과 동시에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은 숏 관점으로 진입을 해서 손절가를 여기에 걸든 이 고점에 걸든지 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가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연장을 해주지 않는다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스캘핑으로 선물하시는 분들은 이 추세가 연장되는 그림을 반드시 익히셔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그림은 제가 RSI를 가져왔는데 하다가 중첩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리버싱이 되는 게 이 작은 그림에서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지만 이 고점과 이 고점을 연결했을 때도 이런 식으로 리버싱이 된다. 네, 이런 식으로 가격은 올라가지만 RSI는 내려가는 그런 차트를 보여준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랑 동시에 볼 수 있는 거는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아까 파동으로서 설명을 할 때 이런 구간에서 핫다가 나와요.
네, 대부분 중첩도 많이 나오고요. 또 페이크도 나올 수 있는데 그건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보지 마세요. 페이크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이게 RSI가 기존 패턴과 다를 때, 근데 이것까지는 여러분들께서 보실 필요가 없고요. 이 부분이 만약 가격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면은 RSI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이 하나의 봉도 해석을 하자면은 또다시 이랬던 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즉 4시간 봉이나 뭐 1시간 봉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이것도 RSI상 리버싱이 돼요. 이게 명확한 추세가 전환이 되는 신호들에 해당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된다는 내용에 해당하고요. 이거 페이크나 그런 것들은 좀 심한 내용이니까 좀 강조 안 드리고 기본적인 것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좀 어렵네요, 내용이. 잘 따라오시고 수준을 그냥 댓글 질문과 답변 통해서 맞춰가도록 할 테니까 좀 천천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자리가 중요하니까 오늘 저녁 이후에 이 추세선을 이탈시키는지 잘 봐주시고, 모르시는 거는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좀 쉬운 내용입니다. 어려운 내용만 말해서 정말 송구스럽고요. 이번 장에서 제가 굉장히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여러분들께서 알트코인을 보시면서 이클의 상승이 계속되네, 또는 NFT나 메타버스 계열로 손바뀜이 된 게 아닌가, 또는 이클의 상승을 비고리 받아서 상승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또는 이 레이어 1 테마에 있어서 조정을 받았다 다시 상승을 시작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만 가장 핵심을 놓치시면 안 돼요. 이더리움이 얼마나 올라갈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지금 구간 딱히 해석할 거 없이 비트코인은 여기서 그냥 버틴다라고 해설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저점 안 내리고. 그러면은 이더리움은 상승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즉 상승의 힘이 그냥 약간 약해질 뿐이지, 전체 차트에서 봤을 때는 그냥 이런 우상향 차트가 계속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번에 제가 7월 말과 8월 초에 좀 조정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았는데, 그 매수 구간을 가져감에 있어서 저점 이탈을 보지 않고 그 위에서 매수분을 채울 생각입니다. 그러한 장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뭐 알트코인들도 매수에 들어가셔도 좋고, 저는 알트코인들을 안 보기로 했으니까 다른 점은 말씀 안 드릴게요. 다만 제가 알트코인 하나만 보고 있는 거는 LDO, 리도예요. 이 리도 토큰은 여러분들께서 그냥 사시는 게 아니라 이 토큰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저는 그냥 한마디로 정의할 때 이더리움 미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더리움의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 반대가 될 수가 있겠죠. 이더리움이 상승을 했으니까 리도가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리도는 이더리움의 스테이킹을 담당을 하고, 지금 현재 투자자들이 느끼는 투심은 이더리움의 스테이킹에 대한 투심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러한 면에 있어서 리도가 뭘 하는 놈인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이 TVL 양을 보면서 얼마나 이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양을 담당을 하는지도 보시는 게 좋고, 이게 코인별이나 또는 체인별로 봤을 때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별로 보게 되면은 압도적인 순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난 셀시우스 이슈로 인해서 가격 하락이나 좀 충격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이더리움이 살아나게 되면은 리도도 꽤나 큰 메리트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너지게 되는 것은 이더리움의 가격이 떨어질 때인데, 또는 추세가 죽을 때인데, 그것만 방지한다면은 알트코인으로서는 꽤나 메리트 있는 코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 장에서 조정이 올 때 좀 매수에 담으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수익을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지금에서야 좀 약간 관심이 생기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것은, 만약 이 코인을 매수를 하실 거면은 그냥 바로 그냥 100% 매수하지 마시고 조정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분할로 매수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너무 높은 가격에 또 올라가게 되면은 그냥 매수 멈추시고요. 일단은 알트코인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만 보고 있고, 일단 메이저로는 그냥 비트이더만 담고, 만약에 알트코인을 담는다면 리도 쪽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인데, 이분이 마이너스 40% 물린 사람들, 또 코인 100억이라는 분이 저는 50%다 물려있다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런 분들은 사실 40% 50%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런 구간에서 물린 게 아니라 이 정도에서 물리신 것 같은데, 한마디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 구간은 장기 구간이 아니고 단기 구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40% 50%를 넘어서 수익을 기록을 하시려면은, 지금 이동평균선대로 그렸을 때는 9월장에 21선과 5일선이 주봉상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의 상승은 거의 그냥 미니 상승이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 과거 상승을 보면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으니까요. 17, 18년도도 그렇고 13, 14년도 위의 상승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일봉으로서 5일선이 타고 가는 흐름으로 인해서 주봉상 크로싱이 되면서 보기 좋게 더블 바텀도 나오고 그때 상승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걸 물어보고 있는 거냐면 이 자리에서 내 하락이 너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예 안 보고.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제가 굳이 답변을 안 드려도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아실 거예요. 지금 이제 기간이 8월 지나면 9월이니까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남았죠.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5일선과 21선의 크로스로 인해서 약세장 상승이 나올 것이고요. 우리가 경험했던 강세장 상승이 아닌 이런 상승이 아닌 약세장 상승이고 바닥으로부터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게 꽤나 크게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약간 손실률을 달고 계신 분들은 이 구간에서 굳이 막 털고 매매하고 그러지 마시고 댓글 올려보시면은 최저점에 다 팔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 보면은 여러분들 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매도 구간으로 가져가시는 거는 적어도 9월 이후에 상승이 시작되고 제가 말했던 패턴들 보면서 이거 이제 상승이 끝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정리하셔서 그때 고민하셔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락을 할 때는 약간 고통스럽겠지만 9월 이후에는 그때는 좀 좋은 자리 나올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차트가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승으로 인해서 5일선이 좀 꺾이면서 만나는 구간도 좀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드리고 싶은 거는 21선은 그냥 거의 유지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의 상승이 그냥 같은 기울기로 계속 나와서 이동평균선이 이런 식으로 깔렸을 때는 9월 중순에 만나게 되고 아니면은 조정 만나면서 이런 식으로 그냥 바닥을 몇 번 터치해 줄 때는 10월 초 또는 10월 장에 만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구간을 만나게 되고 또 상승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약세장으로서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 하락한 다음에 다시 상승을 할 때는 10월 말이나 11월까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거듭 말씀드렸으니까 이해가 되실 거예요. 크게 물려 계신 분들은 이 이후의 상승을 기다리도록 합시다. 그리고 사진 하나로 저는 응원을 하겠습니다. 롱우제, 롱간다 포에버는 영원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이 추가 자료를 지급하고 엘리어트 파동과 피보나치, RSI 패턴 이거는 저랑 똑같은 자료인 것 같아요. 이 자료를 무료로 지급을 하는 이 혜택이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몇몇 분들은 귀찮다고 안 하고 계시는데 제가 한마디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엘리어트 파동을 주로 보지는 않는데 지금 저방을 관리하시는 트레이더, 선물 트레이더는 적어도 이 책을 수십 번 봤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물어봤을 때는 5번에서 7번 봤다라고 말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엘리어트 파동만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보다도 엘리어트 매매는 잘할 것이고요. 제가 이런 약간 진짜 디테일한 팁을 간혹 드리잖아요. 그럼 엘리어트 파동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설을 하시면 돼요. 우리는 그냥 딱딱딱딱딱 이런 식으로 그냥 카운팅을 하지만 이분 입장에서는 이거를 A, B, C로 보고 W, X, Y로 볼 수도 있는 거고 복합적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러면은 뭐가 다르냐? 1, 2, 3, 4, 5 하면은 조정은 A, B, C잖아요. 그럼 방향성을 하락으로 봤다는 내용이어야 되니까 여기서 그냥 저점을 내리는 1, 2, 3, 4, 5가 등장을 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진짜 큰 손해가 날 수도 있어요. 왜냐? 방향성 자체를 잘못 해석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 2, 3, 4, 5 A, B, C 1, 2, 3, 4, 5 딱딱딱딱딱 이런 식으로 이게 잘못될 수가 있다는 말을 해당합니다. 그럼 좀 더 디테일한 것을 봐야 되고 계속 연구를 하면서 이 파동은 잘못 해석했다. 이 파동은 잘 해석을 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경험한 엘리어트는 카운팅을 잘해야 되는 싸움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배워가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그 전에 여기에 엘리어트뿐만 아니라 RSI랑 피보나치 자료 있죠. 여기서 RSI 패턴 여러분들이 애매하게 알 바에야 그냥 모르는 게 낫고 정말 알고 싶으면 제대로 배우는 게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응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움 받아가실 분들은 여기에 눌러서 이 카카오톡 채팅에 참여라고 적어주시면은 이 자료를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주말 동안 열심히 보시고요.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내일부터는 좀 쉴 수가 있겠네요. 다들 주말 잘 보내시고 또 다시 반복 말씀드리지만 여행 가시는 분들 신난다고 뛰어놀다가 다치지 마시고요.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평경장이었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